안녕하세요. 빰바라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채 급등으로 말미암아 대출금리도 껑충 뛰고 있습니다. 널뛰기를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주담대 금리가 계속적으로 스탯을 차분하게 쌓아가고 있죠. 차분하게 쌓아가는 것 자체가 차주들에게는 굉장히 푹 하고 찌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아픈 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금리 부분이 이미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에게는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1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장의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등을 켜고 풀악셀을 쫙 밟고 쭉 나가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커팅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는 집값과 환율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는 바로 물가 안정화. 대체적으로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과 집값이라는 아주 비상한 요소들, 이 두 요소들을 꽉 쥐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급박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고, 지금 환율도 어렵죠. 집값도 지금 엄청난 초강력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찌 보면 단기적인 풍선 효과에 기인한 여러 가지 단기적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집값 추이는 아주 하향 궤적적으로 확실하게 그 선이 굵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지금 좀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대출금리 자체가 워낙에 지금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언제 진입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굉장히 안개 속이다. 그만큼 지금 대출금리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대 은행 시장금리가 1년치 최고를 찍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담들은 3.82에서 5.28 정도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 이제 평균치를 딱 따져보면 한 4.5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0.13% 정도 올랐고, 두 달 전인 8월 말 하단금리보다는 0.36% 상승한 수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 중반대로 체감적 금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4.5%에서 지금 스트레스 DSR이 1.5%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6% 금리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다시 은행 자체적인 또 가상금리가 있습니다. 1.2에서 1.5 정도를 지금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 6%에서 7% 사이의 금리가 훅 하고 올라올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당장 이제 시중은행이 또다시 가상금리를 조금씩 그 살을 붙여 나갈 건데, 6% 금리에서 7% 금리가 충분히 도달 가능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금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고정형이나 또 혼합형이나 또 변동형이나 상당히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에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풍선 효과 때문에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얼마나 잘못된 전망인가를, 금리 부분을 단편적이잖아요. 이 부분을 들여다봐도 확실히 자금 운용 부분에서는 압박감이 심해질 수 있다. 그만큼 내가 금고 안에 수백억 쌓아놓지 않고서는 솔직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대출 물고 사는 그런 어떤 시장인데, 이 대출 부분이 완전히 지금 경색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값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오를 만한 지금 포지션이 전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하나의 변동 요소가 환율 변동 요소 아닙니까? 1457원, 1460원을 이제 뚫어버릴 가능성이 높겠고, 1480원까지 다음 주에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흑비 내리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버리면 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냥
견인력을 발휘해서 쭈르륵 하고 그냥 고구마 줄기 땡기듯이 끌어올리는데 정신없어요. 왜냐? 환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입물가 지수를 올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부분을 상당히 자극할 그런 어떤 가능성은 없고, 금리 부분도 뭐 이런 식으로 환율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딸려 올라가는 겁니다. 똘똘 말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경쟁은 더욱더 하드해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99.6을 찍고 있습니다.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에서 1457원 정도 났다는 거는 지금 역외 환율로 따지자면 1600원, 1700원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체감적인 난이도 면에서는 달러 환율 가치가 지금 폭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자, 이거 뭐 주담대 금리 야금야금 올라가, 환율 부분 불안정해서 계속적으로 올라치기에 어디에 뭐 머리에 둘 곳을 뭐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그냥 더욱더 그냥 말려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이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 금리 급등하니까 시장 안정화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택도 없는 소리죠. 왜냐? 아무리 뭐 저신용자 평균 금리 뭐 현금 서비스에서 19.61 거의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물리고 그 뭐 빚을 갚네 못 갚네 실랑이를 하듯이 뭐 추심을 어마무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냥 조금 한 달 정도만 연체돼도 그냥 바로바로 전화하고요, 문자하고요, 카톡 오고요, 엄청나게 그냥 우회적으로 추심하는데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금리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걸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천만에전. 지금 부동산과 환율이 지금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환율 부분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연관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부동산. 옛날에는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 반대로 집값이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금융시장하고. 일단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가격 조정은 결국에 가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아파트 가치가 올라갔던 시소 현상은 다 붕괴가 됐다. 결국 전부 다 대체적으로 8, 90% 수준의 아파트들이 대출을 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 그동안 빌려서 샀던 아파트 가치들이 굉장한 어떤 불안 심리에 휩싸이면서 엄청난 가격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엔 따로따로 갔어. 근데 같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과 환율 부분은 함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이걸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또 환율 변동성이나 금리 변동성 노출된 이 상황 속에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동산 시장은 굉장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에 일주일 상간에 7조를 외국인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요거 주식 종목 던져버리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달러 가치는 그냥 반대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더 떨어져 버리면 코스피 시장은 이 7조가 아니라 17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환율이 1,500원, 1,600원 되면 아무리 한국의 우량 종목을 사더라도 돈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다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00원대 수준의 환율을 가까스로 좀 유지를 하고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난간을 계속해서 헤쳐나갔던 코스피가 그래도 그 와중에도 좀 뜰 수 있는 그런 요소 충분히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환율이 안정이 안 돼버리면 그냥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도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6.7%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 20% 이상 과열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어느 정도 평가액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턴한 지금 동학개미들이 코덱스 레베리지, 그러니까 일일 거래대금이 2조, 뭐 1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일 조 단위로 지금 찍고 있어요.
코덱스 2000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률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형 상장지수 펀드 ETF로 자금이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고스란히 코스피가 7,500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아래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 단위로 돈을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본시장이 좀 건전성을 가지고 좀 잘 돼야지 부동산 시장 역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변동성이 환율 부분, 외국인 빠져나가는 거, 이 두 개가 딱 맞물려 있다면 지금까지 잘 해왔던, 역시 뭐 1년 사이에 한 40%, 50% 성장했던 성장률을 보여오는 이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어떤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쪽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옥석을 갈라내셔야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해서 한 40% 가까이 36% 증가한 401조 원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 코스피 시장, 다음 주 과연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될 것인지 4,200선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전망도 많이 나오고요. 7,000선까지 2026년, 2027년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21% 정도 할인 거래되고 있다. 왜냐, PBR이 1.4배로서 전 세계 증시 3.5배 정도인데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코스피 쪽으로 머니무브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딱 멈췄습니다. 대신 코스피 시장은 무지막지하게 머니무브 현상을 통해서 지금 거의 불꽃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확실한 머니무브를 통해서 부동산의 돈이 다 빠져나가는 이 자금의 갯벌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가속화되면서 코스피 시장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뭐 규제 더 센 규제 안 내놔도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하향 안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요런 그림이 이제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최대 변수는 이제 환율이라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이 더 치고 올라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내려가거나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확실한 그림이 나오지 않고 뭔가 계속 1,500원대로 1,600원대로 향해서 그냥 개구리 점프하듯이 점프를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지금 엄청난 지금 혼란 속으로 완전히 흙비 내리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주에 이제 이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일일 아파트 서울 거래량만 해도 뭐 하루에 8건밖에 안 나오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로 가고 있죠. 강남 거래량 보실까요? 강남은 14건 나왔습니다. 강남 그냥 부동산의 아성 아닙니까? 근데 거래가 14건밖에 안 나와요. 강동구 보십시오. 한 건 나옵니다. 딸랑. 강동구는 그래도 강남 4구에 편입되기 위해서 그 가격 단가를 이마에 그냥 강남처럼 붙이고 다니면서 얼마나 설치고 다녔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만 니들만 강남이냐? 나도 강남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강동구가 그냥 들이밀었는데 지금 한 건 딸랑 거래 나오고 있고, 마포구 역시도 뭐 비광남권에서는 뭐 거의 강남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거래가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딸랑 한 건입니다. 여기도 거래량이. 성동구도 딸랑 한 건. 그러니까 서울 전체 거래량이 빵건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천구 뭐 재건축 이슈를 몰아세우면서 얼마나 집값을 끝까지 끌어올렸던 곳입니까? 지금 6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이게 다시 우상향으로 휙 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거래량이 쪼그라들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주는 신호인데, 현장 여러분들 다 뭐 시간이 돼서 부동산, 동네 부동산이나 좀 가까운 부동산 방문하시면 전부 다 중개사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집값 안 떨어졌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사셔야 돼, 사장님. 오늘 사는 게 제일 싸.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지금 내고 단계에 있는 손님이 진성 손님이 아니잖아. 그냥 물어보는 손님이지. 그 물어보는 손님한테 왜, 응?
집주인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깎아내리면서 집값을 부르냐고. 그런 호가 부르면 그냥 경을 칩니다. 집주인들한테.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그냥 조심조심 해가면서 계속 집값을 그냥 전혀 안 떨어졌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다 나오면 절망감을 느끼는 거라. 아이고, 이게 집값 하나도 안 떨어. 속지 마십시오. 정말 스스로가 집을 사기 위해서 진성 손님이 돼서 거래 협상 테이블 위에 집값 가지고 내고 단계 거치면 뚝뚝 떨어집니다. 집주인이 가격 안 내리면 안 사요, 안 사.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은평구 보십시오. 은평구 역시도 지금 3건 딸랑 나오고 있고, 동대문도 2건 나와요. 서대문은 아예 제로인데? 여기서 그냥 끊어져 버렸네?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의 전체적인 어떤 거래 추이가 이런데, 지난주, 지지난주 코스피 시장과 완전히 그냥 코스피 시장 물 들어왔던 시장이고, 여기는 아파트는 이제 물 빠지는 시장 아닙니까? 이유가 뭐다? 돈입니다, 돈. 결국 머니무비 현상 때문에 증시는 4,000피 불장에 서울 아파트 거래는 빵건에 가까울 정도로 거래량이 지금 빵꾸가 나고 있는데, 대기 자금만 지금 85조야. 근데 아파트 시장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완전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뻔히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도 오른데, 죽어도.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5채 중에 한 채는 강남 은퇴자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그냥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성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65세 고령 자산이 81%가 부동산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동산이 그냥 한 번에 꼬꾸라지면 그냥 이 양반들 그냥 다 길거리로 그냥 다 그냥 내쫓기듯 집 자체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안정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은퇴자들은 빨리 이걸 황금성 아파트를 빨리 현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부동산 비중이 30~40%가 선진국에 비해서 2배나 높아. 그러니까 집값이 그냥 비정상적인 거고, 지금 매물 보십시오. 62,000까지 줄어들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라. 이제 연말 지나고 상반기 내년 2026년 되면 다주택자들 5월까지 집을 처리를 안 하면 양도세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그냥 공격적으로 법물 터지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강남이 지금 7,247건 늘고 있잖아. 그죠? 서초구도 늘고 있잖아. 6,000건에서 6,057건. 그리고 송파구 역시도 3,500건에서 3,595건으로 늘고 있고요. 지난주하고 완전 딴판이죠. 지난주는 확 줄었었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노원구 역시도. 결국에 가서는 버티는 사람, 집주인은 자기 가격 고집하고 끝까지 그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버티면 죽습니다. 골로 가요. 근데 무주택자는 끝까지 버티면 자기 저점의 진입 구간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기회가 찾아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계속적으로 지금 운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 절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이제 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추자. 좀 공급을 유도하는 카드를 분명히 내놓을 가능성 높고요. 뭐 기본적으로 강남 한강 벨트 증세, 이 한강 벨트 쪽에 증세 없어도 내년 보유세 뭐 확 늘어날 그런 어떤 기사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30~40%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죠? 기본적으로 확실한 어떤 세제 개편이 없어도 워낙에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 재산세, 종부세 덩달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국토부 장관도 이제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고요. 아마도 보유세 올라가고 거래세는 낮추는 집값 다음의 카드가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거쳐 다음 주 금리가 굉장히 압박감을 줄 가능성 높습니다. 7%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지금 가상금리 덧붙여 그리고 환율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썩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 부분은 더욱더 경색될 국면 높다. 그리고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추이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금융시장의 변동 요인에 따라서 집값도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